여러분, 버터 요즘에 유튜브에서 난리 났잖아요. 알고리즘에도 마구 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버터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단식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 좋은 브루티산도 들어있고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고 진짜 천연 지방으로서 매력이 꽤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버터 한 조각이면 좀 좋다더라,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루틴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겐 또 아주 강력한 상대가 있죠. 올리브유입니다. 둘 다 천연 지방이고 둘 다 몸에 좋다는 근거가 많고 둘 다 공복 루틴에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 어떤 걸 아침에 공복에 먹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건 여기서 좋다 그러고 저건 저기서 좋다 그러고. 근데 저 올리유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올리브유 매일 먹었거든요. 40ml씩. 5년간 먹은 것만 해도 최소 10만 ml가 넘을 거예요 아마. 올리브유 저 진짜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버터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약간 오늘은 진짜 팔이 안 굽는 거 빼고 올리브유 편 안 들고 냉정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딱 세 가지예요. 버터, 기버터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아침 공복에는 버터가 유리한지 올리브유가 유리한지, 다이어트, 식욕, 장, 혈당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누가 더 우세한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아침엔 이거였구나 하고 바로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만들어낸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버터, 기버터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버터 뭔지 아시죠? 진짜 그냥 버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버터죠. 그것도 뭐 유기농 이런 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버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기버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기버터는 그냥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버터를 끓여서 수분, 유당, 카제인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하고 정말 순수하게 지방 100%만 남긴 형태입니다. 소화도 엄청 부드럽고 혈당 반응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당불내증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버터가 더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당도 없고 카제인도 없고 소화 부담도 없고 위에 오래 머물지 않아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버터를 드시는 분들은 우유 먹으면 배 아픈 분들 있죠. 그리고 유제품에 좀 민감한 분들, 장염증, IBS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담낭 절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버터를 드시면 이건 좀 괜찮네 약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버터에는 진짜 핵심 성분이 있거든요. 바로 부티르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의학병원에서 IBS, 장누수 치료할 때 직접 처방하는 장 건강의 핵심 물질이에요. 부티르산은 장 점막을 회복하고 장내 염증을 낮추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배변 리듬을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의 목적이라면 기버터도 확실히 강력한 상대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기버터는 단세, 중세, 지방산 비율이 높아서 담즙이 약한 사람도 부담이 덜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죠.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가 좀 생기고 머리가 맑아지고 공복 유지가 쉬워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버터 커피가 안 맞는데 기버터 먹으면 갑자기 잘 맞는다 막 이러신 분들 계시고, 방탄커피에도 MCT오일이랑 기버터랑 넣어서 드시죠. 버터 드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올리브유 한번 알아볼까요? 올리브유는 근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서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폴리페놀, OEA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게 아침 공복 루틴에 거의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OEA가 뭐냐면은 올레오일 에탄올 아미드라는 건데, 이게 장에 들어가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식욕 억제, 포만감 증가, 폭식 감소, GLP-1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GLP-1은 요즘에 위고비의 핵심 호르몬이죠. 마혼자로도 건드리고 있는 식욕을 억제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올리브유는 이걸 자연적으로 올려줘요. 올리브유 폴리페놀의 항염 효과는 프레드메디, 하버드, UCLA 등의 전 세계 연구에서 일관되게 증명되었고, 심혈관, 대사, 혈당, 체중에서 지속적인 긍정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 하나는 올리브유는 그 자체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담즙 없이도 소화가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속이 거의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공복 루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자, 이제 두 지방을 정말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비교해 볼게요. 먼저 체지방 연소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버터는 공복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 연소 효과를 주죠. 올리브유는 OEA와 GLP-1의 콤보로 지방 연소 지속력도 속도도 같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체지방 연소에는 올리브유가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욕 억제복. 기버터는 포만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방이니까 포만감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식욕을 끄는 효과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장과 뇌축을 자극해서 먹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GLP-1 호르몬도 같이 작용을 하겠죠. 역시 두 번째도 올리브유가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기버터는 핵심 요소인 부트리산이 있습니다. 이게 장 점막을 회복시켜주고 IBS, 장누수, 환경도 개선해줍니다. 근데 올리브유는 폴리페놀로 항염이 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줬습니다. 유익균을 증가시켜주죠. 그래서 장내 환경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장 건강만 보면 기버터가 아주 강력한데 전체적인 장내 염증이나 장내 환경 같은 걸 보면은 서로 무승부라고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안정은 기버터는 혈당 자극이 거의 없죠. 근데 올리브유는 혈당, 인슐린, GLP-1으로 삼중적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죠.
역시 올리브유의 승리입니다. 답이 나왔죠. 그런데 왜 아침에 공복에 지방을 먹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아침에 먹어야 될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생활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침은 대사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블랙퍼스트라고 하잖아요.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그냥 먹어버리면 혈당이 확 오르고 인슐린이 확 분비됩니다. 몸에 좀 무리가 가는 상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마셔야 되잖아요. 한 잔 들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근데 한 10시 되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죠. 너무 허기지고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침을 먹었든 안 먹었든 굉장히 허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회의할 때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빨리 밥 먹고 싶고 당 떨어진 느낌이라서 이제 대충 과자나 초콜릿 어제 남았던 거 대충 꺼내가지고 먹기도 하고 간식 같은 거 탕비실에서 가서 먹기도 하고 이게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오는 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대사 스위치를 켰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오후까지 이어지죠.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혈당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니까 졸음이 확 오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이제 잘 안 떠지고 그래서 모니터 뚫어져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더 마시죠. 믹스 커피 마실 수 있고 뭐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습니다. 한 잔 마시면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진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뇌를 마비시키는 것 뿐이에요.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한 3, 4시 정도 되면 기운 뚝 떨어지고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다. 나머지 이제 2-3시간 정도 진짜 시간 안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닥노닥 하고 이게 다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참다가도 업무 스트레스 한번 터지면은 집에 가서 치킨 시킬까? 엽떡?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폭식은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뇌가 진짜 당을 갈구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로. 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이제 집중하자 해서 이제 초코바 같은 거 먹고 뭐 과자 좀 먹고 초콜릿 좀 먹고 요거트 믹스커피도 한 잔 더 하고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혈당이 안정이 안 돼서 빠른 에너지를 찾는 겁니다. 뇌가. 탄수화물이 가장 빠른 에너지거든요. 정제 탄수화물도 그 중에서는 가장 빠른 에너지입니다. 먹자마자 바로 혈당 오르고 확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 떨어진 느낌이라는 게 실제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실제로 당이 떨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충동이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밥 제때 못 먹고 밥도 빠르게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밤에 갑자기 폭발하죠.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냉장고도 뒤적뒤적 하다가 배민 보고 치킨 시키고 빵, 과자, 우유 이런 거 찾고 달다구니 이런 거 먹고 그러면은 자기 전에 엄청난 칼로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복부 비만이 심하게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앉아서 이러다 보니까 옆구리랑 이런 데 살이 엄청 많이 찌죠. 사실 이거는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혈당, 인슐린 패턴이 만들어낸 그냥 전형적인 직장인형 백살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운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첫 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잘 잡고 들어가야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지 마지막까지 잘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지방을 먹는 게 가장 아침에 좋습니다. 그러면 공복 유지, 식욕 억제, 지방 연소, 장 안정, 대사 스트레스 감소 이거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이 더 적합한가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기버터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지만 올리브유가 GLP-1, OEA, 항염 효과 때문에 아침에 먹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침에는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버터는 정말 좋은 지방입니다. 소화 부담 없고 장 점막도 회복시켜주고 에너지 공급도 빠르고 유당, 카제인 걱정도 없어요. 하지만 아침 공복 루틴만 보면 올리브유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식욕 억제, GLP-1 호르몬 생성, 항염, 혈당 안정, 대사 스트레스 감소, 소화 안정성 공복 상태에서는 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마 버터 드신 분들 올리브유를 바꾸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실천해본 루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식욕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로 아침 공복에는 40ml 올리브유 드시고 점심 식전에 버터 한 쪽 드시고 저녁 식전에 버터 한 조각 드시는 겁니다. 이 조합으로 하면은 아침에 GLP-1 식욕 호르몬 억제해서 간헐적 단식을 쉽게 되고 식사할 때 에너지 보충도 되고 하루 전체 혈당도 안정화되고 공복 유지도 아주 쉽습니다. 중간에 간식 안 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올리브유만 먹어서 내가 식욕 안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전에 기버터 하나씩 추가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이란 건 누가 사실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여행 같은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해보기도 하고 책 읽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잘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려내면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게 뭔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어떤 작은 습관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작업입니다. 그걸 하나씩 겪으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시도해보세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방법이든 내 몸이 편안하고 잘 반응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결국에 건강은 다른 누구의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오늘도 그 여행 제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올리브였습니다.